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럭키데이 영상에서 많은 행성들이 이번 7월부터 역행을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영상에서는 수성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7월 13일에는 토성이 역행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이 토성이 역행을 한번 하게 되면은 11월 말까지 꽤 장기간 역행의 흐름을 이어가게 되고 물고기 자리로 9월 1일에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양자리로 다시 컴백하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열어가는 것은 내년 2월 14일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토성 역행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내가 2년 정도, 3년 정도 이어왔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과제나 여러분들이 가장 주력하고 있던 테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재도전, 재점검, 그리고 내가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이제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이번 11월 말까지 많이 나오게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별인 수성이 역행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의식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이벤트나 조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성은 사자 자리에서 역행을 시작하고요.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11일까지입니다. 그림자 기간이라는 가치관도 있기 때문에 18일부터 스타트다 라기보다는 이 18일이 오기 한 며칠 전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과거를 의식하게 될 수도 있다. 전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께 가장 와닿는 쪽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일부터 영향을 좀 강하게 받게 되겠지만 저는 지금부터도 예전의 사람이 떠올라요. 재회하고 싶은 상대가 떠올라요. 아니면 과거에 제가 좀 잘 못했던 게 떠올라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나오고 있다면 지금 전조현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다라고 넓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성 역행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구에서 봤을 때 수성이 역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를 말해요. 이 역행하는 시기를요. 진짜로 수성이 역행한다가 아니라 바라봤을 때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 수성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화나 소통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스마트하고 똑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쓰고 전달하고 조사하고 사무 작업이나 지성에 관련된 모든 것들, 내 생각이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교류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인맥의 교류 부분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 같은 경우에는 기기를 담당하기도 해요. 전자기기, 교통수단, 비행기, 버스, 전철, 기차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단들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성이 역행하는 기간에는 지금 언급해드린 수성이 특징으로 하는 이런 테마 부분에서 순행할 때와는 다르게 착각을 한다거나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오해가 생겨서 내가 지레짐작해서 대화할 때 너 이런 의미로 나한테 말한 거지? 라고 했다가 이게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미스나 마찰, 내가 오해하든 상대가 오해하든 이런 일들을 불러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잘 진행되던 일에서 지연이나 정체 같은 일들이,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지하고 있는 기계가 파손되거나 약간 고장이 나거나, 고장까지는 아니어도 좀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일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수성 역행 기간에는 새로운 기기는 구매하지 마세요 라고도 말을 많이 해요. 내가 갖고 있던 기계가 좀 안 좋은 난조, 컨디션이 안 좋게 나타나는 경우가 좀 비일비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새 거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 노트북이나 이런 거, 스마트폰, 역행이 끝난 이후에 구매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만약에 진짜 내 기계나 집에 있는 기기들이 고장났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너무 짜증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는 역행의 기간에 내가 수정하고 가야 하는 테마구나.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고치고 개선하는 부분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운기라고 해야 할까요? 충전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재고할 수 있는 흐름이기도 한데요. 인간관계 재고. 가장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재회가 되겠죠? 재회, 그리고 회복, 사과. 그 사람이 돌아올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이런 소망을 안고 계신 분들께는 어쩌면 기회가 올 수도 있으세요. 이번에 사자자리에서 일어나는 수성 역행인데 사자자리 자체가요. 오하우스를 담당하는 성좌이기도 하고 이 오하우스는 사랑을 나타내는 방이에요. 연애, 즐거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많은 분들이 어쩌면 이 시기에 내가 과거에 즐거워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만난 사람, 그 사람 잘 지내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그런 의미로 재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지만 이상하게 과거의 첫사랑이 떠오른다. 그때 그 친구는 나한테 이 상황에 이렇게 대해줬지. 이렇게 문득 떠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하면 좋을까? 이런 걸 자연스럽게 본인 스스로 계속 자아성찰하듯이 떠올리게 되실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누군가한테 그 옛날의 사람한테 상처를 줬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참 철이 없었지라든가 그때 그 친구가 나를 많이 좋아해줬는데 내가 많이 잘 못해줬지라든가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면서 이게 심각해지면은 진짜 연락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있게 되면서 그리워하는 그 상대로부터 연락을 받는 그런 럭키님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이 수성이 역행을 할 때는 뭔가 깜빡하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나쁘게 보면은, 안 좋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실수를 하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데이터 성수신에 실수가 나온다, 오류가 나온다, 또는 삭제를 모르고 버튼을 잘못 눌러서 중요한 거를 삭제시켰다라든가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아니면 내가 항상 들고 다니는 자료, USB 이런 것들을 분실했다.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면요. 잃어버린 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기회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잃어버린 걸 찾게 될 수도 있어요. 등잔빛이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수성 역행 기간에는 내가 잃어버린 과거의 무언가를 다시 되찾게 되는 일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잃어버린 것을 회수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회도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연락이 올 수 있다거나 과거의 지인한테서 구 남친, 구 여친에게서 연락이 온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좋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수성역행을 되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좋지 않게 해석하면은 교통기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버스 잘못 타고 전철 잘못 타서 지각을 자꾸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진짜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왜 갑자기 기차가 지연됐지? 버스가 왜 지연되고 있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교통수단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중요한 면접을 놓치게 되거나 아니면은 대화가 엇갈리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서로가 의도하는 바는 그게 아닌데 안 좋게 해석하게 돼서 서로 싸우게 되거나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진짜 재회나 연락이 올 수 있고 과거에 내가 놓친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재도전을 할 수 있고 내가 예전에 영어 공부를 잘 못하고 매듭을 지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다시 사자자리처럼 내가 좋아하는 그 영어 공부 다시 해보자 라고 시작해서 재도전함으로써 이번에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나의 사고와
나의 지성을 나타내는 이 별이 역행을 하면서 집중력의 저하가 오면서 내가 자꾸 실수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디메리트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별의 흐름의 이런 특징을 알고서 수성 역행 기간에 가장 개운으로 다가올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움직인다면 조금 덜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수성 역행 기간에는 교통수단에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1시간 더 일찍 나간다, 여유를 갖고 나간다, 그리고 중요한 면접을 내일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고 인생에서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다. 그러면 그 면접 장소 옆에 있는 호텔이나 숙박시설에서 잠을 자고 간다거나 한 2시간 이전에 먼저 간다거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마음을 정하고 있으면은요, 지연이 진짜로 발생한다고 해도 곤란한 사태는 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기계가 만약에 부러졌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소원 성취의 전조현상으로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빠그라지고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새로운 기회가 오려나 보다. 저도 뭔가 잃어버리거나 뭐가 부러지고 고장나면요, 나한테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행운이 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교체하거나 수정을 할 때 좀 운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좀 체감을 많이 했었어요. 재회 같은 경우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정보에만 치중해가지고 막 자아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상대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시면서 다그치거나 지적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전에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나는 너를 많이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나도 예전에 너한테 이런 부분이 조금 서운했었어. 나 너를 충분히 이해해. 이렇게 좀 달라진 모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좀 긍정적으로 관계 회복까지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연락이 왔다고 들뜨지 마시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번에 사자자리의 특징을 갖고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사자자리가 좀 자아가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지나치면 오만함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에게 오만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의 이야기도 경청하면서, 하지만 나는 너한테 많이 집착할 생각은 없어. 너를 존중해. 이렇게 가시는 게 그 다음 기회를 연결할 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봤을 때 수성이 역행을 시작하는 그 7월 18일 기점의 차트에서 화성하고 금성이 또 스퀘어를 맺고 있었거든요. 화성하고 금성. 화성하고 금성의 연결은요, 정말 연애의 대표 지표예요. 화성은 남성성, 금성은 여성성. 이 두 개의 어스펙트가 또 연애의 어떤 발전적인 전진이나 또는 이탈이나 분리나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데, 차트상에서는 쌍둥이 자리 금성이었고요. 화성 처녀 자리 화성이었어요. 이 둘의 그 별자리는 둘 다 유형궁이고 스퀘어 각도를 맺거든요. 스퀘어가 뭐냐 하면은 90도로 자극을 맺는 관계예요. 타이트한 관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유를 갖고 대처해 주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번에 사자자리 수성 역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에 대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화성하고 금성끼리도 자극을 맺고 있는 지표들이 보여서 좀 성급하게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너무 지금 그 사람, 그녀와 그가 너무 그리우니까 생각이 나니까 자니? 너 지금 자니? 그래서 연락했는데 연락이 바로 와요? 그러면 그걸로 물고를 텄는데 결국에는 이게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과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구나. 이 사람한테 내가 진심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결국 갑작스러운 이벤트처럼 연락만 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분리될 수도 있어요. 다시 이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좀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거, 내가 자신감을 갖고 사실은 너가 아니어도 되는 내 삶을 충족하는 지금 상태인데 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회복하고 싶다.
너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싶다. 하지만 사귄다는 거에 내가 너무 집착하진 않아. 근데 나 정말 너가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 좀 이렇게 다가가는 게 그 다음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수성하고 그리고 금성하고도 역행 시작하는 기점에 60도로 우호 각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금성은 제가 아까 쌍둥이 자리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쌍둥이 자리 자체가 원래 소통이나 연락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자 자리하고도 지금 지원하는 각도라서 연락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SNS에서 어떤 반응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 스토리에 그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올린 사진이나 글이나 인스타 스토리가 어쩌면 나를 떠올리는 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톡에 옛날에 막 상태 메시지에다가 그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하고도 좀 연결이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SNS를 통해서 연락이 오거나 반응이 오거나 실제적으로 정말로 카톡이나 문자, 전화가 오거나 그런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조언해드렸죠. 여유를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대응할 때 여유,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 존중. 이게 없으면은요, 이 90도 자극은요, 깨지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나 너 아니어도 되거든? 하지만 나 너를 존중해. 이 밸런스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공간이 꽉 차서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사자 자리에서 역행한다라는 얘기는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 지울게요. 지금 아까 제가 수성하고 금성하고 60도 길각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사자 자리 생각해보시면은 순수함, 어릴 적의 동심, 즐거움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해요. 자기 표현. 창작, 표현, 창작.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진짜 즐겁게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고 가장 좋은 거는 자기 표현이라는 거 잘 생각해보면 뭔가 일이랑은 무관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업을 만나는 것, 나만의 직업을 잘 만나잖아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직업.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사자자리처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너무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러 빨리 가고 싶고 두근두근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나는 내 직업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해요.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고 발신할 수 있다. 얼마 전에 BTS 제이홉의 무대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알고리즘 감사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뮤직비디오도 나중에는 봤는데 처음 만나게 돼서 본 게 라이브 영상이었어요.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게 아우라가 모두에게 전해지잖아요. 아, 저 사람 진짜 즐기고 있구나.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게 저 직업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의 무대를 보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진짜 좋아하는 일이구나라는 게 자꾸 전해지더라고요. 그럴 때 보는 사람들을 크게 매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매료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요 생계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그래도요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가야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일로 직업을 하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자신이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의무감을 갖고 있는 일과 학업과 병행하면서 내가 취미로 할 수 있는 자기 표현을 해보는 것도 일단 2차적으로 괜찮아요.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흐름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제이홉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일로 직업을 삼았으니까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해 라고 그렇게 의무감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자기 표현을 함에 있어서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그걸 일로 삼으면 하루에 24시간 내내
나를 표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일단 가장 이상적이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저는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고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좋아하는 일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창작 활동 또는 연애도 여러분 나를 표현하는 일인 거 알고 계시죠? 너를 좋아해, 사귀고 싶어, 상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일 이외에도 누군가를 사랑해 주거나 내가 글을 쓰거나 음악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하러 가서 나는 수영을 너무 좋아하는데 운동할 때 나다움을 느낀다.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자자리에서 역행을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즐거움이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또는 나답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할 거예요. 시니어 모델 분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었어요. 사자자리를 상징하는 인터뷰다라고 느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젊음의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가지 문장이 기억이 났어요. 하나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무대 위에 모델로 서다니 사실 그렇게 서기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를 했다. 일단 믿기지가 않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젊은 시절에 열정이 되살아나는 기분을 느꼈다라고 한 분이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은 젊음의 비결은 즐겁게 사는 것과 1일 1팩 1일 1팩도 저도 공감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즐겁게 살기 이거 완전 사자자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장수 기록을 찍으신 어떤 할머니 분도 장수의 비결이 뭐냐라고 했더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거 말고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자자리 수상 때 역행을 하는 기간 때 여러분들은 어릴 때의 동심으로 좀 돌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꾸 내가 늙었다, 나이 들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이를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가 소중하거든요. 우리 모두 같은 영혼을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누구 하나가 더 특별하고 누구는 특별하지 않다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계신다면 우리 모두가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 너무 중요하고, 나를 세상에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고 해도 여러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고 시도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나 내가 자신 있는 거를 말할 때 꼭 SNS에 말하지 않더라도, SNS는 여러분들 공개적인 공간이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거기에 아웃풋하지 않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거나 내가 잘하는 거를 알려줄 때 그것조차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거입니다. 사실 이런 사자자리의 에너지가 역행을 할 때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체되고 지연되고 답답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감을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신감 가져도 될까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고요. 내가 표현을 못했던 부분, 주장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서 위축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내가 가진 약점을요, 부정하는 것보다도요, 나는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힐링이 일어나요.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걸 말하는 게 꺼려져. 사람들한테 칭찬을 못 받으면 나 솔직히 우울해 라는 말을 여러분 한 번 내뱉고 인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바로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책 절대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균형감이에요. 그럼에도 내 안에서는 자꾸 위축되는 느낌이 든다. 그때는 제 이야기들을 떠올리시고 이렇게 시니어 모델 인터뷰 내용을 떠올리시고 균형감을 가져보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다. 그거 나 인정해. 젊은 친구들 20대, 30대에 비하면 내가 지금 정말 그들을 이기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즐겁게 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서히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분들 인터뷰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남자 여자분들 모두 되게 자신감이 넘치세요. 되게 품위도 있으시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빛이 나는 좀 그런 긍정적인 미소가 되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위축된다 하더라도 그걸 부정하지 마시고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게 좋은데 말해도 되지? 이렇게 하나씩 용기를 내보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윤호의 땡큐 노래 들어보셨죠? 첫 번째 레슨은 좋은 거 너만 알기, 두 번째 레슨은 슬픈 것도 너만 알기, 세 번째 레슨은 일일비하지 않기, 네 번째 레슨은 안 나오더라고요. 가사가 좀 웃기기도 하고 코믹하기도 하고 나름 메시지도 있는데 뭔가 일단 되게 웃기거든요. 왜냐하면 윤호 그분이 항상 되게 진지하게 춤을 잘 추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사는 심플하고 되게 웃긴데 너무 열심히 춤을 추니까 그게 언밸런스하면서 너무 매력적이고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남한테 나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어쩌면 그런 컨텐츠들도 만들 수 있고 노래도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인터뷰를 보니까 갑자기 다시 뜨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냐 하니까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거는 어떤 가사냐, 어떤 걸 목적으로 지금 이런 가사를 썼느냐라고 하니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뭐 악플도 있고 좋은 글도 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얘기 하는 것도 땡큐. 일일비하지 않기. 좋은 거 너만 알기.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그 코멘트들에 나는 그냥 감사를 표한다. 멘탈 흔들리지 말고 강해지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노래가 탄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역행기에 과거의 노래가 뜨는 거 보면은 되게 신기하기도 하죠.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뭐 이런 노래가 다 있어. 와, 진짜 가사가 되게 웃긴다 라고 이야기를 듣더라도 윤호님의 그 인터뷰 보니까 전혀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되게 즐기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이런 식으로 다시 자기가 의견도 얘기하고 챌린지도 올리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주저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 물론 자신감이 많이 필요한 일이지만 저는요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이런 노래를 가사로 담고 싶어요. 이런 목적을 갖고 음악 활동을 합니다. 라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 물론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진짜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순수성, 내가 표현하고 싶은 사랑, 애정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는 남한테 민폐를 끼치고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게 아닌 이상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나쁜 일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그런 하고 싶은 일들 너무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진행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8월달 초에 사자자리의 태양하고도 이 역행하는 수성과 겹치는 구간이 있어요. 제 날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8월 1일 그 전후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생각이 강해지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진짜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예전에 나 유튜버 해보고 싶었는데 나 예전에 블로거가 돼보고 싶었는데 나 예전에 웹소설 써보고 싶었는데 예전에 내가 그 친구한테 연락을 더 해볼 걸 그랬어 라든가 이렇게 과거에 내가 놓쳤던 것들을 계속 아쉬움을 더 갖게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이번 7월부터 8월 달 초까지. 그래서 과거에 하다만 아쉬움이 있었던 일이 있다면 의지를 갖고 다시 꼭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내가 가장 잘했던 게 무엇인지, 칭찬받았던 게 무엇인지,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일은 무엇인지 떠올려 보시고 방식을 한번 새롭게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재고하면서 우리가 플랜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하는 시기잖아요. 역행기에는요. 새로운 시도를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아쉬웠던 것들을 펼쳐보고 그러면 이거를 좋은 쪽으로 바꾸거나 재도전을 하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재료나 필요한 방식, 필요한 환경
필요한 자금, 이런 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하고 방법을 강구해 보기에 참 좋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성 역행 기간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수성 역행기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거 다 지울게요. 이미 글자 지워버려서. 이제 수성 역행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사자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성 역행은 사자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사자자리 맞은편에 물병자리가 있죠. 물병자리도 사자자리와 180도로 마주보고 있어서 영향이 좀 강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나는 뭘 하고 싶었던 걸까? 이 방식이 맞는 걸까?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강하게 받게 될 것 같고 네, 또 다른 성자, 조금 더 영향을 받을 만한 성자, 정갈자리, 황소자리도 사이드로 언급을 해봅니다. 일단 사자자리는 본인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자존감, 나의 가치관, 표현 방식에 대한 재고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나를 표현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이고 최고의 방법일까 이런 거 고민하게 되실 거고 물병자리 같은 경우에는 맞은편에 있다라는 건 7번째 자리 파트너십 부분에서 좀 이런 일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다 포함합니다. 앞부분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했던 조언들 그거를 포함하지만 구체적으로 본다면 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얻는 깨달음이나 내가 고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다거나 대화에서 엇갈림이 생겨가지고 소통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고 정갈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다 고정궁들이거든요. 90도 각도를 맺고 황소자리도 사자자리랑 자극의 90도 각도를 맺어요. 그래서 이 두 별자리는 의견을 너무 강하게 고집하거나 집착하면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갈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자자리의 수성의 위치로 봤을 때는 커리어 부분에서 좀 가능성,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황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4번째 자리, 내 마음의 상태, 가족과의 관계 부분에서 이런 마찰이나 좀 고집으로 인한 충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해소할 수 있도록 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고쳐나가야 되겠죠. 정갈자리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하고 있는 일적으로 너무 과도한 욕심이 불러오는 좀 잘못된 실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수정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자자리, 물병자리, 정갈자리, 황소자리가 고정궁이 별자리라서 이번에 수역기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연락, 소통, 연애면, 관계 이런 부분에서 소식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성좌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인이나 구남친, 구여친이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성좌 역시나 일단 사자자리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일단 애초에 사자자리 자체가 사랑을 나타내고 즐거움, 연애를 나타내는 성좌이기도 하잖아요. 사자자리 1순위로 뽑아보고요. 그리고 물병자리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물병자리 파트너십 여기는 결혼관계이긴 하지만 7번째 자리 1대1 관계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병자리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요. 좀 연락받을 가능성이 있다. 소통 면에서 뭔가 과거 사람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3번째는 쌍둥이 자리랑 천칭 자리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쌍둥이 자리는 사자자리 수성이 역행하는 그 수성의 자리의 테마가 3하우스로 나오고요. 천칭 자리 같은 경우에는 11하우스로 봅니다.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3하우스 자체가 연락이나 소통이나 이동이나 이런
그 수성적 테마를 가진 방에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서, 계약, 소통, 배우는 것도 예를 들면 쌍둥이 자리 분들은 과거에 했던 거 다시 배워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복습이나 확인 같은 거,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고요. 뭐 SNS든 전화든 어떤 문자 메시지든 연락을 받게 되는 쌍둥이 자리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태양하고 달하고 어센 기준으로 보시면 좀 두루두루 참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양, 달, 어센 여기 다 똑같습니다. 천칭자리 같은 경우에는 11하우스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도 SNS나 네트워크의 방이잖아요. 과거의 모임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과거의 인연으로부터 연락이 온다거나 과거의 인맥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연결될 일이 생긴다거나 어느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거나 이런 일들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소통이나 연락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별자리 쌍둥이 천칭자리도 넣어봅니다. 잠깐 지울게요. 부차적으로 사수자리 그리고 양자리도 넣어봅니다. 양자리는 사자자리 수성 입장을 연결해서 보면은 여기 5하우스 자리로 테마가 되거든요. 5하우스가 연애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연애에 좀 의식이 향할 수 있고 과거를 회상하거나 연락이 그렇게 하다 내가 하게 될 수도 있고 상대가 나에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연락이. 상대가 만약에 양자리에 좀 별이 강조된 사람이다 하면은 그 과거 남친 여친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연락을 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온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기간에 아마 여러분들을 떠올리지 않을까. 과거의 사람, 과거에 사랑했던 연애를 떠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수자리는 9번째 자리 9하우스를 나타내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자자리 수성이요. 그래서 좀 과거의 정보가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기간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과거에 배웠던 것들을 뭐 똑같이 다시 배워보고 싶다거나 과거에 갔던 여행지를 한번 다시 가볼까라고 관심이 향하게 된다거나 내가 과거에 옛날에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라거나 요새는 안 하지만 또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하우스도 연락이나 이런 네트워크의 방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강력한 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사자자리랑 물병자리. 네, 좀 크게 영향을 받게 되실 것 같고 연락면에서는 네, 이렇게 쌍둥이, 천칭, 사수, 양자리 테마 때문에 하우스 테마 때문에 좀 본다면 어쩌면 연락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은 정갈자리, 황소자리도 포함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고가 좀 답답하거나 정체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액션 일으켜서 개운으로 연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